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26일 날에도 종가 기준이 아닌 장중에는 1000포인트를 돌파했으나 결국에는 1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마감이 되었으며, 지난 1999년 IT 버블 사태 이후로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 기간에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 달러 환율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난주 한국처럼 미국 증시 역시 이번 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현재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하락 중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주에는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연일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코스닥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번 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오늘은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적혀 있는 것처럼 오늘 휴장을 한 나라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이외의 증시는 모두 다 개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아시아권 증시가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말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7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가 나왔죠. 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 시장이 내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는 코인과 하락하는 코인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하는 코인은 20개도 안 되고 내리는 코인은 100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리더군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 개인이 오늘 6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왜 저렇게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답은 간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포지션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해줘야지 거래 대금이라던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자, 실제로 보시면은 오늘 아침부터서 외국인과 기관은 일편단심 민들레 매도였어요. 장중에 단 한 번도 매수로 전환된 적이 없었고, 장중 후반부터서 오히려 매도세가 더 거세졌죠.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둘 중에 한 명이 중간에 매수로 바뀐다? 그럴 경우에는 팔았던 거를 다시 사는 거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코스피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 만큼의 양을 정해놓고 그 수량만큼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코스피를 이렇게 양 매도를 했죠. 이상하네요. 지난주 이 영상에서 분명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도대체 연기금은 오늘 매도를 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들고 있는 주식의 국내 비중은 21%입니다. 그리고 20%까지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뜻은 1% 정도를 더 팔아야 되죠. 원래 4%를 더 팔기로 했는데 1%만 더 파는 걸로 줄인 거고, 포트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저렇게 팔면서도 다른 종목을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반도체 기업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런 뉴스 때문인지 장 초반부터서 삼성전자는 약간의 갭이 뜨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자극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도체 회의에 참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반도체 기업 초청회에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초청 대상이 아니죠. 이런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48%로 마감이 되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양매도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LG전자 역시 오늘 마이너스 1.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LG전자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계속 횡보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LG전자가 내리면은 같이 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보스타죠. LG에서는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고 로봇과 미래산업 먹거리에 더 힘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내리면서 같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2.82%로 마감이 되었고, 이 종목이 로봇 관련주 1등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이 영상에서 로봇 관련주를 하나 알려드렸죠. 바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2등주입니다. 2등주인데 로보스타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45%에서 결국에는 종가 보합 근처까지 왔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예 외국인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플러스 0.5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있는 반면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나갔죠. 이건 그냥 조막손, 큰 손도 아니에요. 조막손이 지난번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을 때 물려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려고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젠간 또 한번 찌라시가 뜰 경우에는 이렇게 갭이 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모아가는 것 같아요. 빠질 때마다 누가 밑에서 계속 사는데 그냥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약간 조금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LG전자가 내릴 경우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오른 이유가 조막손의 힘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렸지만 코스닥 반도체주는 절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자, 나우나 관련주인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3.2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번 52주 신고가를 찍고 4일 동안 쉬다가 오늘 하루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이 보통 내리면은 일주일 정도 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빨리 출석 체크를 했네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역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플러스 0.46%밖에 안 올랐다가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오늘 마이너스 4%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양봉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밑에서 제대로만 잡았어도 오늘 5%입니다. 근데 장막판에 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기 상당히 좀 껄끄럽죠. 그리고 보통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면은 하나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더군요. 마이너스 2.48%까지 떨어졌다가 종가가 1.65까지 올라오는데 와, 막판에 여기 1시 때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얘도 좀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런 종목 특징이 뭐다? 코스닥 주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얇습니다. 호가창이 여기 5,000주 걸린 거는 동시 호가라서 그렇지 보통 막 1,000주, 800주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3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던질 수 있지만 억 단위로 하면은 그냥 호가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써야 돼요. 한미 반도체 하나 들어가고 테스 들어가고 막 하면서 반도체 섹터를 3개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한 놈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나눠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팔던가, 둘 중 하나의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스닥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에다 걸어도 삽니다. 근데 장이 좀 꺾이거나 하락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다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어요. 살려는 사람들이 밑에다 막 받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막 완전 밑에다 깔아놓거나 아니면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호가창이 텅텅 비고 막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1억 가지고 있다? 못 던져요. 밑에다 던지면 바로 그냥 하방 VA 가요. 물론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시총이 큰 대형주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마이크론, 테스,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가지고 요렇게 있지만, 거래량이 막 요렇게 터졌을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따라온 거지, 이날이라던가 이날은 진짜 막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공략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 영상에서 얀센 백신의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코스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가 전부 다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예요. 그래서 국내 얀센 백신이 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안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치료제 개발에 더 힘쓰겠다 이런 뉴스를 뿌리면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더 올라가고, 또 언택트 관련주라던가 혹은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애들이 막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술 더 떠서,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온 유일한 백신이죠. 이 백신을 30세 미만은 접종시키지 않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세 미만이라던가 혹은 청소년 그리고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권고하고 있고, 또 호주에서는 이번에 10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목표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무리죠. 자, 한국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자 수가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도 500명대에 머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다리 바이러스 관련주가 그렇게 반응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정부에서 저렇게 청소년 20대, 30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서포트, 비대면 관련주가 오늘 또 움직이더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은 플러스 3.66%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거는 동시호가 직전에 갑자기 뿅 하고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장중에는 그렇게 먹을 구간이나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결된 수량 같은 경우에 여기서 갑자기 누가 만주 사고 여기서 막 8,000주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산 거라서, 이렇게 장 막판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내릴 가능성도 높고 시간의 단일가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자, 지난주에 막판에 막 끌어올린 종목이 있었죠. 게임주 웹젠. 이 종목은 여기 영상과 여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무려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는데 오늘 출발부터서 삐꺼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웹젠 같은 경우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14%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8.28%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은 게임주들이 각계전투였습니다. 오르는 파와 내리는 파로 나눠졌었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시면은 16.42%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9.95%로 마감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서 급등을 해서 상방 VA에 걸린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어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배터리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 간에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11일 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게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1조 원을 현금 납부하고 내년에는 5천억 원씩
분할로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문이 발표된 다음에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는 4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매수 레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시초가만 갭을 띄우고 종가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분명히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양사 간의 합의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LG화학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이 위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이슈로 내려왔었죠?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로 내려왔었죠. 근데 이 이슈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양사 간의 호재 뉴스면은 본인들이 매수를 하지 오늘 외국인은 왜 대량 매도를 했을까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4.29%까지 상승하고 14.41%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 뜻은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봤다란 이야기고 딱 5분 차나였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5분 동안 상승시켜놓고 쭉 빼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만 상승시켜놓고 다 빼버리고 SK이노베이션도 5분 상승시켜놓고 다 빼고 뉴스 하나 빵 띄워놓고 다 빼버리는데 얘네가 지금 다시 올라가도 문제인 게 다음 달에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먹고 빠져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고점에서 횡보만 해서 시간만 끌어도 어떤 현상이 나오나 내가 이런 데 물렸다? 여기서 횡보해. 근데 내가 나중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얘는 바이러스 사건 이전에는 15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해서 이쪽까지 빠진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중 하나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관련주 중에서 2등주기 때문에 상한가를 잘 못 맙니다. 자,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3.94%가 상승했죠. 근데 얘는 2등주인데 상한가를 갔어. 얘는 오늘 야놀자 관련 이슈로 상승한 게 아니라 바로 코인 중 하나인 리플이 급등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BI가 뭐죠? 대부업이죠. 사이다뱅크라던가 SBI 저축은행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창투사라고 보기보다는 대부업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인원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코인원이라는 사이트고 코인원의 리플이라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가격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주가도 같이 올라요. 근데 이 리플이 어제 무려 2,000원 근처인 1975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러분 가상화폐를 투자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리또속, 리플 또 속냐라는 축약어죠. 4,000원이 넘었던 가상화폐가 폭락이 나오면서 200원까지 떨어지면서 얘는 리플의 CEO를 고소까지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2,000원 근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00원 근처까지 꼬셨다가 던지고 다시 빼고. 자, 어제는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샀던 이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은 개발자가 그냥 심심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산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자, 어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돌파했었는데 어제 생방송을 틀어놓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딱 100원을 돌파시켜놓고 꼬신 다음에 주식처럼 던질 것 같다. 근데 진짜로 던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특정 가격대까지 유혹을 시킨 다음에 위에서 빼버리는데 예를 들면은 10,000원을 터치하려는 주식이 있으면은 10,000원까지는 통과를 시켜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빼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9,000원대에서 지지해주겠지 하면서 9,000원에서 산다? 근데 9,000원을 깨버리고 8,000원까지 내려. 그럼 8,000원에서 갑자기 지지가 뿅 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미 한번 털고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코인은 진짜 너무하더군요. 아니 커피 중에 블랙커피가 있다면은 코인은 정말 TOP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더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고점이 1,075원인데 1,075원까지 찍었다가 밑으로 쫙 빠지는데 어디까지 빼요?
마이너스 40% 이상을 뺍니다. 하루 만에 여기 600원을 깨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갈 경우에는 60% 정도 빠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기도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다가 진짜 미친 듯이 빠지면 하루 만에 50% 60%도 계속 빠져버리니까 좀 두려움도 있는데,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이 고점 대비해서 15%나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겁니다. 나는 리플이 전날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를 보내더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팔았어요. 막판에 먹튀를 했고 투심만 이걸 사고 나가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오늘 우리 기술 투자는 또 갭이 뜨면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1% 상승을 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늘 떡 나가면서 갑자기 얘도 장 시작 5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걸 보고, 아, 비트코인이 떡 나가면은 얘네도 같이 내리는구나,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4월 5일날 이런 데서 공략을 했었단 말이에요. 4월 5일 영상 봐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무조건 20%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은 매번 20% 넘게 올려놓고 빼고 또 빼고, 그래서 안 당하려고 여기서 안 했는데, 이게 야놀자 관련 이슈면은 아 그래 야놀자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겠는데, 야놀자 관련주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 얘는 리플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 만약에 리플이 내일 2,000원을 돌파해버리면은 얘 갭이 도대체 얼마나 뜰까 막 그 생각부터 들면서 2,400원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2,400원이 지난 고점이었으니까 여기 돌파만 탁 해주면은 한 2,500원까지는 가겠구나. 머뭇머뭇 했는데 여기서 그냥 쫙 올라가 버려서 아 그냥 놔주자. 근데 얘 혹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아, 막 되게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유혹을 너무 많이 했어요. 리플이라던가 저랑 암호화폐도 내가 해보니까 아, 만약에 제가 간다면은 아, 이걸 사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미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외에도 코인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나 봐요. 예를 들면은 요즘 비트코인 갤러리에 이런 글도 올라왔죠. 사회복무요원 공익이죠. 공익 근무를 하는 어떤 분이 갑자기 연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쓴 이유가 근무 시간에 비트코인을 하다가 500만 원을 7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원금이 400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근무 시간에 집중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연차를 써서 하루 종일 집에서 울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을 담당하는 9급 차무관이 근무 시간에 폰 좀 그만 보고 집중하라고 해서 너무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말싸움을 했다가 비트코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네, 다들 요즘 코인과 주식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말고 이 종목도 한번 종가에 잡아보려고 했었어요. 이 종목은 LNF라고 전기차 관련주인데, 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수급이 들어왔죠. 95,000원짜리를 이만큼 많이 산 거는 충분히 큰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1시 50분에 갑자기 뿅 하고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쏘고 그 뒤로 쭉 내려가. 그래서 아, 종가에 얘를 피레치 모양으로 내려왔으니까 사볼까? 아니면은 SBI를 상따를 해볼까? 둘 다 고민이 되었거든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한미반도체처럼 만약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요. 빠지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탁 올라가는 이게 있거든요. 요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람들이 내일 10만원 돌파할 때 막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종가에 잡아서 해볼까 말까 하다가 둘 다 손을 못 대겠더군요. 왜냐면은 미국의 테슬라가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전기차 관련주 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종가 베팅 괜히 있다가 오늘 수익을 봤으면 내일 아침에 그 수익 다 까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 생각보다 이게 안 되겠더군요. 근데 왜 갑자기 쫄보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코인을 해서 그래요. 코인을 하면서 그 하락하는 그 폭의 깊이를 너무 느끼다 보니까 아침에 막 시작해서 저렇게 갭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주식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한 것도 있어요. 오늘 장막판에 백신 여권 앱이 나온다. 이 뉴스를 띄우니까 아이크래프트 백신 여권 관련주죠. 라온시큐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라온시큐어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얘로 손실을 얼마 봤었다? 85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200에서 85만 원을 깎였으니까 손실을 너무너무나 크게 봤어요. 그래서 얘를 복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에는 쫄려서 못했단 말이에요. 쫄려서. 근데 얘가 막 5천 원을 뚫고 신고가를 갑니다. 신고가. 아, 들어갈 걸 그랬나. 그래도 장막판 15분 남았는데 괜히 어설프게 매매했다가 물리면 어떡해. 이거 급락 나올 것 같은데. 5,100원 여기 약간 뚫던가 이쪽에서 와리가리 치고 뺄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뺐습니다. 장막판 5분을 남겨두고 얼만큼 뺐어요. 촥 하면서 와, 진짜 죽여주게 빼더라고요. 플러스 9.59에서 플러스 2.35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라온시큐어 하한가 갈 뻔했어요. 하한가.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다? 정부에서 만드는 백신 여권은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만든 앱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이 기사 자체는 옛날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효력이 없지만 재탕 기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하락을 하더군요. 라온시큐어는 급락이 나온 반면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혀 하락이 안 나왔어요. 저런 거 보면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는데 막판에 그냥 무리해서 매수하는 거는 역시 좀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이 오늘 4.31%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시젠은 오늘 왜 상승하신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시젠은 코스피의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4.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뉴스를 보시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반기에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코스피에 상장한 게 유리하다고 느껴지면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스닥에 기존 그대로 상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사를 간 다음부터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크게 뛰었고, 카카오 역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정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장이 끝난 다음에 변이 진단 키트를 유럽으로 수출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장 끝난 후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1.02%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시젠이 상승하면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도 똑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마시스는 좀 다릅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말 뻔했어요. 그런데 휴마시스가 상승한 이유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유흥업소라던가 노래방 같은 시설에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흥업소라던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을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유흥업소는 보통 9시부터서 12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항원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영업을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지방과 다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매수 주체를 보시면 투신입니다. 아까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공통점은 상한가 근처 혹은 고점에서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분명히 얘는 매도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 팔고 튀었던 것처럼 내일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원미디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룡합체 로봇 이거 하나 갖다가 계속 상한가를 보내네요. 와, 거기다가 오늘은 대원미디어보다 더 빨리 애니플러스라는 케이블 TV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실적이 거의 처참한 수준이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0억.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케이블 TV에서 VOD 서비스라던가 혹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배급하는 회사인데,
아마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게 아닐까요? 아까 보여드린 한국에서 만든 특촬물이 애니플러스를 통해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와, 이제는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도 상한가를 가네. 물론 예전에 터닝메카드라던가 또봇 이런 걸로 간 적이 있었지만 그건 완고였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 가는 놈은 계속 갑니다. 하나투자증권 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아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내렸어요. 마이너스 4.58%. 근데 장중에 이 종목 보셨어요? 출발은 플러스로 출발해서 플러스 6.44%까지 올랐다가 7.87까지 빠졌다가 다시 종가가 내려간 거예요.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도 이제 지주사가 말을 안 들어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에서 인수설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오늘 우선주를 보시면 아침부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주사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타 전문기관 메릴린치가 잠깐 매수한 거죠, 아침에. 그래서 결국에는 메릴린치는 먹튀하고 튀었고 또 개인만 이렇게 순 매수를 하면서 유한타증권은 오늘 주가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아침에 고점에 비해서 1.3% 내려왔고 또 유한타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타 법인이 막 대량으로 매수하는 거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유한타증권도 이렇게 기타 법인이 지난번에 막 대량으로 매수했지만 주가 연일 하락 중이죠. 이 유한타증권이라던가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엔 찌라시로 올렸기 때문에 찌라시가 후속 보도가 나와야 돼요. 후속 보도가 안 나오는 이상은 이 유한타증권을 비롯한 기타 증권사들은 횡보 내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개인만 이렇게 연일 매수 중이죠. KTB투자증권도 오늘 개인만 이렇게 매수. 증권주의 지금 꼭대기에서 개인분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유한타가 그나마 인수 대상 1이긴 해도 얘네 쪽에서 아무런 액션이 안 취해지고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SK증권이든 다른 증권이든 다 같이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빅텍이 6.28% 상승하고 한창같이 대북주가 마이너스 6.25% 하락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는 태양절 행사가 있습니다. 태양절 행사에는 항상 미사일을 한 발씩 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빅텍이 저렇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잠깐 상승을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2.10% 상승,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3.59% 상승하고 종가는 1.39% 상승.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8.84%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1.24% 마감.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샀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외국인이 샀죠. 여러분 지금 장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 미사일 관련주 빅텍이라던가 히토류 관련주가 가려면은 지수가 내리고 상승과 하락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이 많을 때가 하는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은 상승한 종목이 더 많거든요. 잡주와 그리고 일반적인 테마주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런데 또 수급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쫄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바로 못 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유혹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주식을 들고 있고 나중에 그걸 던져야지 공매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수라던가 혹은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펌핑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공매도를 칠 건데 너무 종목을 오래 끌고 가진 말고 5월 전까지만 살짝 매매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켜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지금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20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다시 상승한 이유는 한국의 확진자 수 급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문제 그리고 얀센 백신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안 좋은 뉴스로 코스닥의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거나 모더나라던가 화이자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코스닥의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내리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은 괜찮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 횡보 내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연일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낙수 효과로 중소형 반도체에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소형 반도체주는 투자금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익절하기 힘들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어제는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